상세 페이지를 정리, 분석한 리뷰입니다. 실제 노트북으로 할 수 있는 디테일한 정보는 빠져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보급형 노트북 중 휴대성이 가장 뛰어난 비보북이 AMD 르누아르 4500U를 탑재해서 나왔습니다. 비보북 3500U의 완성도와 인기를 아시는 분들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가격입니다. 4500U, 램 8GB, 용량 512GB 기준 시작 가격이 70만원 정도입니다. 할인 받아도 66만원 정도인데 이 가격 자체가 비싸다는 것이 절대 아니고 이 전작인 3500U와 비교해서 비싸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엄밀하게 하나하나씩 따지면 3500U 모델과 동일한 라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업그레이드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비싸다고 느껴지지는 않고 재질도 완전히 달라요. 하지만 일반적인 소비자는 비보북 3500U의 가격과 비교할 수밖에 없고 전작이 아닌 지금 나오는 4500U의 아이디어 패드와 비교해도 가격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가격에서 욕심을 부렸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IPS라고 적혀 있는데 IPS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보급형 노트북들은 IPS가 아니더라도 소비자들에게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정확한 정보를 알고 구매하는 것이 좋겠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도 IPS가 아니고 국내 수입 업체도 IPS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색상이 다양하고 많은데 14인치 모델만 4가지 색상이고 15.6인치 모델은 블랙과 화이트 2개만 나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는 날 기준 11번가가 가장 저렴한 듯 하니 가격 잘 확인해서 구매하세요. 오픈마켓에서 할인하는 상품을 보면 이런 설명들이 보이는데 쉽게 말해 다나와나 네이버 쇼핑의 최저가로 링크 타고 들어오면 추가 할인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링크 없이 11번가로 접속해서 바로 구매하면 추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SNS 리뷰를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판매자들은 SNS 광고 효과를 알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사은품으로 리뷰를 유도하고 소비자들은 사은품을 받기 위해 리뷰를 하기 때문에 SNS나 오픈마켓 후기는 더 이상 리뷰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판매자가 이러한 이벤트를 하지 않는 것인데 그러기는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죠. (4500U의) 램 8GB면 일반적인 사무용으로 차고 넘치고 포토샵 당연히 가능하고 영상 편집은 간단한 영상 완성시킬 정도로 가능합니다. 램은 붙박이로 업그레이드는 불가능하지만 듀얼 채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큰 단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 스타일에 따라 램 16GB를 구매하셔도 좋지만 저는 특별한 작업용 노트북이 아닌 이상 모든 저전용 노트북들은 램 8GB를 추천합니다. 용량은 개인의 사용 범위가 중요하죠. 단순 사무용은 256GB로도 충분하고 자료 저장을 많이 하거나 작업용으로 장기간 사용한다면 512GB가 좋을 듯 합니다. i5급의 6코어입니다. 더 이상 동급의 인텔과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장 그래픽도 인텔 대비 좋습니다. 동일 노트북은 아니지만 4500U의 성능이 궁금하시면 제가 올린 스위프트3 리뷰 참고해주세요. 인텔의 장점은 노트북이 다양하다는 것인데 내가 사고 싶은 노트북이 AMD로 나온다면 당연히 고민할 것 없이 AMD 구매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고 비보북의 보급형 라인은 AMD로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인텔 모델을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옐로우 엔터키는 쉽게 말해 엔터키에 포인트 색상을 준 것으로 이 부분을 디자인적인 요소로 소개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소개할 뿐 키보드의 포인트 색상은 사실 실용적인 요소에 들어갑니다.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싱크패드의 구형 울트라나브 키보드가 이 엔터 부분에 포인트를 줬습니다. 이 포인트로 인해 시각적으로 엔터의 위치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엔터와 엔터 부근 키들의 오타율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키보드를 전혀 보지 않고 타이핑하는 사용자라면 큰 도움 받기 힘들겠지만 조금씩 보면서 타이핑하는 사용자라면 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 기계식 키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키캡의 색상이 키보드 구분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 색상으로 인한 구분감은 14인치보다 15.6인치에서 더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비보북은 가로 사이즈가 슬림한 노트북이기 때문에 3열의 숫자 패드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타이트하게 들어갈수록 문자 패드 부분과 숫자 패드 부분의 간격이 좁아 그 사이에서의 오타율이 증가하죠. 하지만 엔터에 포인트 색상을 주면 시각적으로 숫자 패드와 문자 패드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예뻐 보이는 색상 하나로 숫자 패드의 구분감이 형성되는 거죠. 비보북과 같이 숫자 패드의 구분감이 떨어진 노트북에 사용하기 굉장히 스마트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작은 부분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사용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한 기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올 메탈 바디에 다이아몬드 커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모델은 15.6인치 모델로 블랙과 화이트만 출시됩니다. 다나와에서 14인치 모델로 검색하면 레드와 그린도 구매 가능한데 15.6인치의 레드와 그린이 없다는 것은 특별한 색상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아쉬움으로 느껴집니다. 저라면 무조건 레드로 구매합니다. 이 가격에 16.1mm면 굉장히 잘 나온 두께입니다. 참고로 그램 15가 16.8mm이고 일반적인 보급형 노트북의 두께는 17에서 18mm 정도입니다. 비보북이 전반적으로 두께는 얇게 잘 나오기 때문에 들고 다니거나 가방에 넣었을 때 좀 더 좋은 휴대성을 보입니다. 하지만 무게는 추가로 경량화되지 않았고 그냥 평범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보급형 15.6인치는 전부 1.8kg 정도로 나옵니다. 북박이 램을 하고 2.5인치 디스크 확장도 못하는데 추가 경량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절대 좋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14인치 모델은 크기가 작은 만큼 1.4kg으로 꽤 가볍습니다. 제가 상세 페이지 리뷰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으로 제조 단가를 무조건 내려야 하는 보급형 노트북에 IPS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광고 효과입니다. IPS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광고이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 홍보할 때 절대 포기 못하는 부분이죠. IPS를 사용하면 무조건 IPS라고 광고합니다. 물론 보급형 노트북만 그러하고 중급기 이상은 당연히 좋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종종 광고에 넣지 않는 경우도 있죠. 지금 제가 한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보급형 노트북에 IPS가 적혀있지 않으면 IPS가 아니라는 뜻과 같습니다. 지금 디스플레이를 설명하고 있는 페이지에 IPS가 적혀있지 않아요. IPS가 아니라는 의미죠. 판매자들도 IPS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IPS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광시야각이라고만 말하고 있죠. 이 답변은 굉장히 매뉴얼적인 답변이죠. 아무튼 이 노트북은 IPS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표기하고 있는지를 보면 이 노트북의 홍보 방법이 얼마나 비열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IPS 레벨 패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굳이 한글화 하자면 IPS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PS급일 뿐 IPS 아니라는 거죠. 이 스펙시트를 보고 당연히 IPS라고 생각하겠지만 초보자들을 노린 꼼수 중에서 가장 비열한 꼼수입니다. 이 단어를 보고 IPS 레벨이라는 패널이 있다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죠. IPS 패널이 아닌데 이 부분이 사용에 있어서 단점인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의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쓸만합니다. 저는 지금 패널의 품질이 아닌 광고의 방법을 지적하고 있어요. 패널의 품질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광시야각, FHD, 저반사 패널, NTSC 45%, 밝기 250니트의 스펙에서는 IPS던지 아니던지 아무런 상관없고 TN 패널만 아니면 비교 자체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냥 다 보급형 패널입니다. 다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굳이 미세한 차이를 비교하고 싶다면 차라리 한 등급 위의 패널이 탑재된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작년에 나온 3500U가 들어간 비보북은 AHVA 패널이 들어갔습니다. 이번 모델과 동일하게 IPS 패널은 아니었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동급의 다른 IPS 패널과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 그냥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보급형 라인에서 노트북을 선택할 때 디스플레이는 TN 패널만 아니면 된다 라는 가벼운 생각을 갖는 것이 노트북 선택에 현실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만 하세요. 와이파이 6 지원합니다.
지금 2020년 하반기 기준 와이파이 6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2W급의 스피커가 양쪽에 2개 들어가 있고 사운드에 큰 기대할 만한 노트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보북 키보드의 키감 자체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키보드의 각도를 살짝 올려주는 에르고 리프트 힌지와 깔끔한 레이아웃으로 실제 사용성은 꽤 좋습니다. 이렇게 방향키 부분에 키들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지 않고 공간이 생기면 이 공간으로 인해 구분감이 생기고 방향키 사용 시 오타율이 줄어들며 사용성 자체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하지만 키들이 빠진 만큼 홈 앤드 페이지업 페이지 다운이 방향키의 기능키로 들어가는 부분은 사용자에 따라 단점이 될 수 있죠. 전원 부분이 키보드로 들어간 것은 원가 절감으로 봅니다. 하지만 사용할 때 크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이 전원 부분이 사용 중 자꾸 눌려지고 불편하다면 전원 옵션 들어가서 전원을 눌렸을 때 아무런 반응이 하지 않도록 설정 가능합니다. 지문인식의 위치가 좋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사용해보면 그렇게 걸리적거리지는 않습니다. 배터리는 50W시로 동급의 노트북과 비교해서 평범한 수준으로 보면 되고 신형 라이젠 4500U가 전력 사용이 효율적인 편이라 좋은 사용시간이 나올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 스티커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노트북 사은품으로 이 노트북을 구매하는 구매층을 고려한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붙일 생각 1도 없습니다. 이 포트 구성에서 보급형의 한계가 드러나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USB 2.0이 2개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원가 절감이죠. USB 3.2 제너레이션 1이 하나만 있다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USB-C 타입은 PD 충전이나 디스플레이 출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전용으로 일반적인 사용 범위에서는 쓸 일이 거의 없어요. 마이크로 SD카드 지원하고 켄싱턴 락홀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 언급했고 비보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이즈입니다. 비보북을 사는 이유죠. 비보북의 구매 포인트는 사이즈로 잡아야 합니다. 사이즈에 언급이 없다면 가진 능력 대비 조금 비싸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6인치에 그리고 이 가격에 이 사이즈면 충분히 구매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무게 자체가 경량화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사이즈가 작다는 것은 실제 휴대에 있어서 무게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많은 노트북을 직접 휴대하면서 사용하는 사용자로서 무게 몇 그램 줄이는 것보다 사이즈 몇 미리 줄이는 것이 단기 휴대성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기 휴대성에는 무게가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일상생활에서의 휴대는 대부분 단기 휴대이기 때문에 비보북은 굉장히 매력있는 노트북이죠. 미세한 차이일 수 있지만 비보북 15.6인치를 직접 만져보면 아 정말 작구나 이렇게 바로 느껴져요. 그 부분이 보급형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휴대성이라고 평가하고 비보북을 구매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제가 상세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은 이 정도까지이고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